지금까지 우리가 연금에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거든요. 미국 오바마 케어 이후에 그런 게 좀 세졌죠. 한국하고는 대단히 다른 것은 이 국가제도의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성격은 다르죠. 과거에는 오바마 케어 이전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개개인들이 보험 가입을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디까지 하겠느냐가 큰 문제였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돼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 그리고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보험 가입료가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네. 변하는. 자,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제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HSA? 맞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버는 소득을 의료비 목적의 계좌를 네. 만들어서 네. 거기에 옮기고 거기서 투자하고 실제 의료비가 발생할 때 투자 계좌에서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준다인 건데요. 배경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의료 제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미국은 그 반대거든요. 너무 비싸요. 보험료가 비싼데 여러 보험사들인데 거기에 직접 자기들이 이제 찾아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한 회사의 보험 상품 중에서도 상중하로 나뉘어요. 비싼 거, 중간 거, 싼 거 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비싼 거는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개인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또 갈 수 있는 병원의 제약도 없고 하는데 네. 반해 네. 너무 비싼 거고 네. 반면에 하루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싼데 혜택에 있어서 내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가 나온 거냐면 상급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해당도 안 되고 하급으로 가입을 하면 하라고 해서 이게 싼 건 아닌데 비싼데 가입하면 만약에 어떤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 이런 하급의 브론즈 플랜이라고 불러요. 동메달한테 뭐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니까 네네네. 돈 있는 사람은 사. 그렇죠. 골드겠네. 그리고 골드 플래티넘 실버.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아, 네. 정확히 그렇게 골드, 급이 실버, 딱 나눠져 있는. 브론즈인데 브론즈 플랜 중에 HSA라고 하는 그 상품 또는 그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플랜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입하고 네. 나는 HSA를 제공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HSA 계좌를 열어요. 네. 그러면 가구당 연 8,000불까지를 불입할 수 있는데 그게 네. 마치 앞서 트러디셔널 IRA가 불입할 때 혜택 주잖아요. 네네. 8,000 얼마까지를 똑같이. 혜택을 줘요. 예. 그리고 이걸 투자해서 불릴 때 텍스 프리로 과세되지 않고 자라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네. 원래 트러디셔널 방식 찾을 때 과세됐잖아요. 근데 HSA는 찾을 때도 내가 메디컬 익스펜스로 쓰면 네. 비과세예요. 그러니 이건 불입도 세금 혜택, 네. 소득 공제해 주니까 그리고 자랄 때도 세금 혜택, 그리고 꺼냈을 때도 세금 혜택이니까 단지 의료비로 써라. 그렇죠. 의료비로 쓰면 그러한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으니 적어도 절세 면에서는 왕 중의 왕인 거죠. 이 계좌에서도 주식 투자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까 똑같이. IRA처럼 운용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납입 금액도 대부분 차이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 메디케어 익스펜스로 쓰면 의료비로 쓰면 예. 꺼내 쓰는 것도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이 HSA라는 이 계좌가 나온 이유가 결국은 일반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료비 통장으로 해결하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제가 이거 의료비 통장 이 개념을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명보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보험이 되게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보험 가입하느라고 지출이 많은데 보험이라는 게 걸려야 받는 거잖아요. 안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비 계좌를 만들어 두면 내가 의료비 계좌를 써도 되고 맞습니다. 나중에 안 쓰면 뭐 텍스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자산으로 남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딱 지금 HSA예요. 의원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험료를 낮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의 상품을 가입하고 네. 그러니 날아가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네네네. 실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 계좌에서의 금액을 쓸 수 있게 해준다. 네네. 이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오늘 가입해가지고 다음 달에 병에 걸린다. 그러면 사실 보험 인슈런스가 필요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료비를 모으는 것은 HS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딴 얘기지만 여러 면에서요. 미국의 제도를 보면 저도 이제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미국의 제도를 많이 따라서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 혹시 근로자들의 정년이 있어요? 국가가 정하는 정년은 아니고요. 네. 그냥 회사별로 그런 정년을 둘 수는 있죠. 은퇴 절벽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은퇴 크레바스.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또 고용을 하니 두 나라를 비교할 수 각 있죠. 근로 문화를 전부 각각 보실 수 있겠네요. 근데 어찌됐건 한국은 이건 뭐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네. 차이를 얘기하는 특징. 건데 네. 고용에 있어서 유연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평생 직장으로서의 기대 네네.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죠.
미국에서는 그냥 해고 또는 이직 이런 것들이 더 일반적으로 더 만연한 그러니까 이메일 한 통 보니 보내가지고 넌 내일 나가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식적인 은퇴 연령 그거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네. 그냥 일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네. 라고 보는 게 더 크겠죠. 공무원들은 물론 다르겠지만 미국도 그냥 미국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절박하게 다가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뭐 한 70세 80세까지 내가 일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될까요?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회사가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챙겨야 된다는 면에서의 절박성은 한국보다 높아야 할 텐데 또 실상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면 이게 워낙에 노동시장에 쉽게 바꾸고 쉽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다 보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좀 풍요로운 나라이다 보니 소비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가만히 돼서 그게 또 절박하게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변호사님이 인터뷰하자고 했을 때 제가 궁금했던 그 실타래가 풀렸어요. 결국은 이게 텍스로 귀결되는 것이고 세금을 누가 잘 절세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어떻게 하건 나에게 있어서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건데 그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단일 항목은 세금인 거잖아. 아, 맞습니다. 네. 자, 혹시 미국에 대해 투자라든가 미국에 대한 금융상품 또 여러 가지 고민하실 때 우리 존청 변호사님 만나시면 대법원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앞서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닌 것이고 네. 실제로도 뭐 투자자로서 또는 뭐 이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건 아니면 거기서 지금 다시 오신 분들이건 뭐 여러 가지 니즈가 있다 보니 한국에 점점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디가 더 낫다라는 것을 꼭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다 애들 교육 끝나고 뭐 어떻게 하면 한국 살래 미국 살래 이런 질문 받거든요. 네, 네. 어쨌거나 저는 1세대니까 네. 여기가 더 편한 것이기도 하고 거기 네. 좋은 점도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가 사실은 더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같은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스코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게 정답일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의 거주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적어도 내 자산을 운용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투자를 대비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다각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런 면에서 고개를 들어 새로운 것들을 또 보는 네네네. 것 또한 네네. 좋은 어떤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인생 목표가 그런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은 한국에 있고요. 겨울은 호주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남반구가 완전 반대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운 게 싫어요.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딱인데 진짜요? 제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이 아. 남캘리포니아는 그냥 1년 12달이 온화한데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봄, 여름, 가을은 한국이라고 하셨지만 네. 여름 습하잖아요. 한국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습하죠. LA는 습하지 않죠. 빨리 열심히 자산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글로벌하게 한국과 미국 자산도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또 삶도 배분해서 살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이렇게 조한청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현실과 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절세 전략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미국의 또 투자 전략, 절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조한청 변호사님께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활동, 투자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변호사 존청 채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한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아, 네. 그 내용이 이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오, 네. 이게 미국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미국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자산 이전에만 관심을 갖건 실제 일정 기간 동안 이주를 하면서 뭔가 생활 교육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됐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중에 유튜브 채널을 봐도 어떻게 투자하세요? 어떤 상품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기타 뭐 이런저런 코인 투자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져가게 되는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게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네네. 그걸 어떤 법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 관점 또는 현금 흐름에서 어떻게 이걸 맥시마이즈 하느냐의 관점 또는 절세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혜택을 보느냐를 기준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책들은 얼마 없다 보니 제가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가져오느냐를 다루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연금 박사 채널에 나와서 인사를 네.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회 계속해서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님 자주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영어로 출간된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어로 출간이 됐고요. 사실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구독자들, 한국의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미국에 자리를 잡고 미국에
프랙티스가 또 주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 거기서 이제 베이스로 또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또 이민자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 책을 또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랑 약간 철학도 비슷하십니다. 자산을 잘 현금으로, 캐시플로우로 만들어서 잘 인출해서 잘 쓰고 가는 전략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세대가 됐으니까 관련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번 방송을 찍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정보 도움이 되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미국 변호사 존청 채널도 찾아가셔가지고 구독하시면서 미국에 대한 정보 많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